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최근에 종종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관자님, 이런 프로젝트는 어떨 것 같아요? 저런 프로젝트는 어떨 것 같아요?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답변을 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드러난 정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제가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가 물론 리뷰한 제품들이야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나쁘니까 이런 걸 고려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제가 경험도 하지 못한 그런 제품들은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죠. 세상엔 너무너무 많은 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딱 들어가서 빔 프로젝터라고 쳐보기만 해도 수백 가지의 프로젝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빔 프로젝터를 고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 일단 고려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통 프로젝터 리뷰를 할 적에 제일 첫 시간에는 이렇게 스펙들을 쫙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 많은 스펙들이 다 구매 전에 고려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사용처나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도록 최적화가 된 스펙을 챙겨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일이 이걸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준도 제각각이에요. 단적인 예로 밝기를 생각해 봅시다. 루멘, 안시 루멘, LED 루멘 지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자 그렇게 써놓으니까 이걸 지금 이 제품이랑 저 제품은 동일 수준인 건가 아니면 다른 수준인 건가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매 전에 체험이 사실상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를 산다라고 한다면 동네 가전제품 샵 같은 데 가서 직접 보죠. 화면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화면이 쨍하구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보고 나서 디자인도 예쁘구나. 이걸 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데, 프로젝터는 어떻습니까? 구매 전에 체험해 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물론 아주 고가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사야 되니까 쇼룸 같은 걸 방문해서 미리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중저가 정도의 프로젝터는 사실상 미리 보고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보고 사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개된 정보, 스펙 이런 것들이 정말로 신뢰가 가면 모르겠는데 신뢰도가 의심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뻥 스펙이죠. 그래서 진짜? 정말 이 정도라고? 라고 해가지고 막상 사서 테스트해보면 이거 아닌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딱 맞는 빔 프로젝터를 고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저 같은 리뷰어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벌써 한 7개 정도의 프로젝터를 리뷰를 하면서, 사실 그 전에는 프로젝터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상무식자였는데 이제는 조금 상식도 생겼고 프로젝터를 보는 눈이 살짝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고를 수 있는 방법을 가끔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아니, 해상도 4K, 밝기는 3000한시, 또 명암비 100만 대 1에 블루투스도 되고 스마트 기능도 있으면서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볍고 소음도 없고 가격도 싼 그런 빔 프로젝터는 없나? 단언컨대 그런 빔 프로젝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일단 물리적으로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가 없어요. 해상도 4K가 나오려면요, 어느 정도 LCD 내지는 DMD의 크기도 좀 커야 되고요. 또 밝기가 3000 안시 이상 나오려면요, 광원도 상당히 밝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냉각시킬 수 있는 쿨링 시스템이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고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 냉각을 위해서는 팬이 많이 돌아야 되니까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도 가격이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적인 프로젝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하시는 분의 니즈가 무엇이냐,
특히나 주로 사용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그나마 약간 선택의 범위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집에서 거실에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밖에 캠핑이나 가정 내에서도 조그만 방에서 쓸 거냐, 아니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쓸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스펙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특별히 더 원하시는 기능이 있다거나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기타 특수 필요한 용도를 좀 더 고려를 하는 수준이 되겠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실에서 볼 때, 또 캠핑에서 볼 때, 또 회사에서 볼 때를 나누어서 한번 잘 고르는 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인데요. 이 거실에서 보통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용도는 뭐죠? 바로 영상 감상 목적이잖아요. 영화든지 TV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거실에서는 보통 크게 보는 것이 목적일 테니까 100인치 이상 되는 화면을 전제로 합니다. 거실에서 뭐 60인치, 50인치로 보면 안 돼? 왜 굳이? 그럴 거면 그냥 TV를 사죠. TV가 요즘 보통 많이 싸져가지고 60인치 때, 70인치 때도 막 한 200만 원 전후면은 살 수 있잖아요. 훨씬 더 화질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빔 프로젝터는 큰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100인치 이상 되는 큰 화면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은 해상도인데요. 해상도는 HD급 720p 이상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워낙에 1080p Full HD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시장에서는 Full HD 아래는 안 쳐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눈높이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경험한 바로는 720p 이상이면 영상을 감상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거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죠.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였지? 이게 1LCD 방식이냐, 3LCD 방식이냐, DLP 방식이냐, 이런 걸 말하는 건데요. 사실상 무관합니다.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스펙을 위해서 1LCD보다는 3LCD가 낫겠고, 또 3LCD와 DLP가 유사한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이러면 좋겠지만, 대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되었던 간에 어쨌든 거실에서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단 이 소음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DLP를 고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CD의 경우에는 팬이 많이 돌아야 돼가지고 좀 소음이 좀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밝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500안시 루멘 이상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밝기는 밝을수록 좋아. 적어도 한 3000안시는 돼야지.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요, 한 1000안시에서 1500안시 사이가 밤에 불 끄고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수준 같아요. 그것보다 좀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오히려 이거보다 많이 밝아지잖아요.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엄청 피곤해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도 밤에 거실에서 불 다 꺼놓고 TV를 제일 가장 밝은 화면으로 한번 켜보세요. 눈 아픕니다. 그래서 무조건 밝은 게 좋은 거다 라는 것은 편견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명암비인데요. 명암비는 한 5000대 1 이상이면 볼만하고요. 높을수록 좋습니다. 아무래도 명암비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색깔을 표현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좀 더 화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명암비가 떨어져가지고 이건 도저히 못 보겠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마지노선이 제가 볼 적에는 한 5000대 1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100인치 이상의 큰 화면에서는. 그럼 그 이하 3000대 1, 2000대 1은 못 볼 거냐? 아니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죠. 개 중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암비가 높으면 확실하게 검은색이 표현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말 같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명암비라는 것은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의 비율이거든요. 가장 어두운 부분이 완전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이라고 하더라도 밝은 부분이 아주 밝아버리면 그럼 명암비는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암비가 클수록 완전 검은색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다음에 블루투스나 스마트 기능은 있어야 되느냐? 뭐 사실 관계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즘 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웨이브나 뭐 이런 거 보는 게 대세 아니야? 그런데 이게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고? 사실은요, 이런 거실에서 쓰는 용도라면 별도로 셋탑박스를 붙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얘기를 해볼게요. 넷플릭스가 프로젝터 내에 내장된 프로젝터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 내장 앱에서는 480p로밖에 재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해당 기기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지 않은 앱은 최대 해상도를 480p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제대로 된 해상도 FHD나 아니면 4K나 이런 걸로 보시려면 넷플릭스의 인증을 받은 셋탑박스를 따로 붙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화질이나 이런 것에 뭐 큰 신경 안 쓰신다면 뭐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왕 거실에서 큰 화면으로 보는 건데 좋은 조건에서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은 프로젝터 내에 블루투스나 스마트 기능이 있는지 큰 상관하시지 마시고 인증된 외장 셋탑박스를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럼 아무 셋탑박스나 붙이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넷플릭스 아니면 뭐 구글 등의 인증을 받은 그런 셋탑박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셋탑박스를 사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 유념하실 점은, 만약에 소리에 좀 민감하신 그런 분들이라면, 그래서 프로젝터에 내장된 스피커의 소리가 좀 별로다 라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출력이 조금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블루투스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블루투스 스피커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물론 뭐 유선으로 이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집안이 너무 어지러워지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를 고려를 해보셔야 할 거고, 그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하려면 그 프로젝터 내에 블루투스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크기와 무게는 사실은 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 어차피 집에 거실에 설치할 거면 천장에 매달든 아니면 뭐 벽에다 붙이든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굳이 뭐 크기나 무게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거실에서는 요 정도의 수준만 지키면 무난하게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단 이것은 밤에 불 끄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에 아닌데 나는 하루 종일 볼 건데 낮에도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음에는 이제 캠핑용 프로젝터인데요. 이 캠핑용 프로젝터랑 이 방 안에서 소규모로 사용하는 정도의 용도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캠핑이든 방이든 간에 영상 감상이 목적일 테고요. 그리고 60인치 이하의 화면을 전제로 합니다. 왜? 아니 나는 캠핑 가서 120인치로 크게 영화를 보고 싶은데 120인치로 야외에서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영상을 120인치로 쏠려면요, 가로가 한 2m 한 65cm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야외에서 볼 거니까 벽이 없잖아요. 그럼 스크린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인데 2m 65짜리 스크린을 차에다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도 캠핑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집에 있던 그 80인치 스크린을 넣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것도 정말 낑낑매면서 갔다 왔어요. 그나마 제가 차가 SUV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80인치도 못 실었을 거예요. 그래서 캠핑 가서 보는 용도 의 스크린은 통상 한 60인치 내외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아닌데 이런 것도 있던데. 예, 그렇죠. 아예 작정하고 제대로 스탠드랑 뭐 이런 거 야외에서 설치해 놓을 수도 있겠지요만 이거 조립하고 설치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캠핑 가서 이렇게 공을 들여야 하나요? 저는 좀 갸우뚱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외에서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 60인치 내외가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할 적에 해상도는 사실은 WVGA 480p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야,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아니 480p라니 말이 돼? 실제로 제가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16대 9의 화면에서 60인치라고 하면요, 가로가 1m 33cm 정도 되고요, 세로가 한 75cm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픽셀 단위로 한번 나눠보면요, WVGA가 854에 480이고 HD가 1280720이고 FHD가 19201080이거든요. 그러면 요 픽셀 하나당의 크기가 어떠냐를 계산을 해보면 480p의 경우에는 픽셀 하나가 1.56제곱밀리미터고요, 720p 같은 경우에는 1.04제곱밀리미터고 FHD의 경우에는 0.69제곱밀리미터예요. 뭐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요, 자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자아에다 대고 1.56mm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1.04mm, 0.69mm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보통 우리가 영상을 볼 적에 눈앞에서 보지 않잖아요. 적어도 2m 내지 3m 뒤에서 보잖아요. 자, 과연 그럴 때 1.56제곱밀리미터와 0.69제곱밀리미터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훨씬 더 FHD가 정교하고 정밀한 화면을 보여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WVGA만으로도 충분히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텍스트나 이런 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굳이 캠핑까지 가셔가지고 프로젝터를 통해서 웹서핑을 하셔야겠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WVGA가 별로 적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니 뭐 넷플릭스니 웨이브니 기타 영화 같은 것들을 즐기시는 데는 WVGA 480p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디스플레이는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DLP밖에 없어요. 왜? LCD는 없어? 네, 요거는요 나중에 크기와 무게랑도 상관이 되는데요, 캠핑용이 되려면 좀 작아야 되잖아요. 또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LCD는 그 정도로 작고 가볍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택지는 DLP밖에 없다. 그리고 DLP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1LCD 프로젝터에 비해서는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밝기도요, 역시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 한 200안실루멘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왜? 캠핑장 가니까요, 사방이 어둡잖아요. 밤에 아무리 뭐 캠핑 랜턴을 주위에 켜놓고 하더라도 영상을 감상하는데 200안시루멘 가지고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다음에 명암비는 거실에서 쓸 때랑 똑같아요. 뭐 한 5000대1 이상이면은 고고익선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명암비는 클수록 좋고, 블루투스 스마트 기능은 필수입니다. 왜냐? 이게 캠핑을 가려면 휴대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원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프로젝터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따로 셋탑 박스를 가져가 가지고 이어야 되는데 그 셋탑 박스는 전원이 있어야만 돌아가고 막 이래버리면 답답하죠.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핑용 빔 프로젝터는 반드시 블루투스나 스마트 기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미러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내장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프로젝터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배터리 지원이 돼야 돼요. 보조 배터리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왜? 캠핑장에서요, 전원을 끌어다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캠핑장들은 전원이 공급이 돼요. 그런데 그 전원에서 스크린까지 또 줄줄줄줄 또 라인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AC 전원이 없더라도 자체 배터리만으로 프로젝터를 돌릴 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배터리 충전이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금방 끊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필수 같아요.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여기 내장 배터리 있네 하고 보니까 배터리로 재생 가능한 시간이 1시간 뭐 이래버리면 꽝이죠. 그래서 영화 한 편이라도 제대로 보려면 최소 2시간 이상 버틸 수 있는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배터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도 이왕이면 USB PD가 지원이 되는 고용량 보조 배터리를 쓸 수 있도록 USB-C 포트가 지원이 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크기와 무게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휴대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작아야 되겠죠. 손바닥만한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도 뭐 1kg 미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막 한 3-4kg 되고 막 가로 세로 막 20cm, 30cm 막 이래가지고 낑낑거리면서 들어야 되는 정도면 이거는 캠핑에 못 들고 다니죠. 보통 그런 큰 프로젝터들은 배터리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프로젝터라면 캠핑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정도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거를 방에서 이용을 한다고? 제가 굳이 방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 원룸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때로는 TV도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좀 부담스러워. 그냥 TV 없이 빔 프로젝터로만 그냥 살래 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TV 대체용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TV가 60인치 언더 되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통 우리가 TV를 볼 적에는 불 꺼놓고 TV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다 불 켜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60인치로 불 켜놓고 TV를 프로젝터로 보기 위해서는 좀 밝기가 상당히 좀 밝은 그런 프로젝터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회사에서 회의실에서 사용할 때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죠. 뭐 PPT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뭐 메일을 함께 본다던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실의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100인치 이하의 스크린이 있기 마련이죠. 요거를 전제로 해서 살펴보면 일단 해상도는 720p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PC를 쓸 적에 1920, 1080 그래서 1080p 해상도를 쓰지 않나요? PPT 돌릴 용도로 면은 뭐 전혀 720p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굳이 비싼 DLP를 쓸 이유가 없죠. LCD면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밝기가 아주 밝아야 돼요. 왜냐?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할 적에 불 다 꺼놓고 회의를 하지 않잖아요. 형광등도 켜놓고 창문에는 빛이 들고 있고 보통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블라인드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회의실 환경은 상당히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적에 PPT를 돌리려면 그 회의실의 불빛을 이길 수 있도록 상당히 밝은 그런 프로젝터여야 하겠죠. 그 다음은 명암비인데요. 명암비는 사실 회사 용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명암비는 주로 이제 화질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PPT를 보는 데 있어서 화질을 가지고 거슬리는 경우가 있나요?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명암비 크게 고려할 만한 사항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스마트 기능도 사실은 불필요하죠. 보통 그냥 노트북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물론 태블릿 PC를 미러링을 하는 경우를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그렇게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블루투스나 스마트 기능 같은 것들도 뭐 불필요하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 배터리 역시 불필요하다. 왜? 그냥 천장에다 달아놓고 쓸 거니까 전혀 문제 없죠. 그리고 크기와 무게도 역시 무관하다. 항상 거치해 놓고 쓸 거니까. 요 정도일 거고요. 그 외에 특수한 필요 용도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은 프로젝터를 딱 그 스크린 중앙에다 놓고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수직 키스톤 정도만으로도 충분한데 공간의 어떤 한계가 있어서 딱 그 정중앙에서 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평 키스톤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수평 키스톤 중에서도 이왕이면 4점식 키스톤, 4포인트 키스톤 기능이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그 다음에 투사면이 평면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둥그런 기둥에다가 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구 모양의 동그란 형태에다가 쏴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8점식 키스톤이나 아니면 워핑 기능이 지원이 되는 프로젝터
프로젝터를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터를 통해서 게임을 즐기실 목적이시라면 문제가 되는 것은 레이턴시죠. 딜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딜레이가 거의 없는 아니면 아주 작은 프로젝터를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요. 3D를 난 꼭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LCD 프로젝터로는 불가능하고요. 뭐 개중에는 LCD 프로젝터 중에 우리 3D도 돼요 하면서 좌우 빨간색 파란색 그 종이 안경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3D를 보시려면 DLP 프로젝터여야 하고요. DLP 프로젝터 중에서도 3D를 지원하는 일부 기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셔터글래스 안경을 별매를 또 하셔야 돼요. 요거 고려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홈시어터를 집에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은 홈시어터와 좀 편하게 연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요. 전원과 볼륨, 기타 기능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는 HDMI CEC 또 HDMI ARC 기능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여태까지 저희가 무슨 거실용 아니면 캠핑용 아니면 회사 회의실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 대회의실이나 강당용의 경우에는요 5000안시 이상의 완전 고사양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일반 가정용 프로젝터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전문 프로젝터 업체들과 따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은 제가 무슨 프로젝터 전문 연구원도 아니고 또 프로젝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프로젝터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유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저의 경험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말이 맞아 딴 건 다 틀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라는 수준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거 외에 또 다른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고려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터를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도 컨텐츠가 유익했다, 재미있었다, 아니면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나름 정리하느라고 어려웠겠네, 수고했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